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2023년 7월 4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일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매매일지. 오늘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5% 하락한 2593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8% 상승한 890포인트, 환율은 전일 대비 0.50% 하락한 1301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환율은 13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개인이 3045억 매수, 코스닥은 2357억 매수, 외국인은 코스피를 595억 원 매도, 코스닥은 953억 원 매도, 기관은 코스피를 2870억 원 매도, 코스닥은 1359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개인은 파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랑 오늘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보시면은 7월 5일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 7월 6일 오전 3시라고, 오전 3시니까 그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 5일 EU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추가 심사 및 결론, 이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는 2023 세계 인공지능 대회,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세미콘 웨스트 2023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3일은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이렇게 앞으로 당장 일정은 이렇게, 주요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총 상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비엠은 4.17% 상승, 에코프로는 2.42% 하락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하다가 막판에 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씩이나 오르다 보니 조금은 조정을 받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는데, 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4.37% 상승을 하였고, 이게 아무래도 JYP 니쥬라는 일본 걸그룹이 있는데요. 그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딱 6월까지 2분기가 끝났는데,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유독 잘 나왔다고 평가를 받는 종목 기업 중에 하나라서 당장 차트를 한번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DX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런 투자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 철강 기업이긴 하지만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 최근에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분리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DY 파워가 5.16% 상승하였고, RBW는 4.88% 상승, 그 다음에 GTS 같은 경우에는 4.70% 상승, TLB는 4.1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RBW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서 상한가를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에 4.88%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GTS와 TL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유독 요새 강하다 보니까 저희 리포트 종목 중에서 특정 종목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표를 보시면은 오늘 어제보다는 상당히 조금은 빨간색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아마 73,600원, 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73,00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 가까이 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트를 JYP를 한번 볼게요. 저희 분리큐의 JYP를 보면은 최근에 저희 해 뜨고 나서부터 쭉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수급봉 뜨면서 갭까지 뜨면서 그 다음에 조금은 6월 말쯤이죠. 6월 중순에서 말쯤 여기서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저희 이게 변곡점 신호인데요. 여기에서 딱 반등을 하면서 올라주는 모습. 아무래도 저희 여기가 지지라고 보이는데요. 여기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 같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저희 메밀지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장마감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승 테마로 뽑은 것 중에 첫 번째는 LNG 조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다음은 자동차, 그 다음은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1등 테마로 뽑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S&W, KSP, 대창솔루션 이렇게 저희 탑 20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S&W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황 S&W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세대 복합 가스 터빈 부품 국산화 소식도 있었고, 이거 이외에 조선업황이 왜 강이냐면은 저희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에서 3.1조 원 규모의 수주를 땄다고 어제 소식이 있었는데요.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호주 여기 있네요. 그 최근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라는 기업과 1조 5,663억 원 규모 원유 생산 설비 건조 계약을 맺었고, 이거 이외에 다른 해외 선사 세 곳과는 그 운반석 다른 이런 것 저런 것들 합쳐서 1조 5천억 원, 그렇게 해서 3.1조 원 어치의 그 수주를 따냈는데요. 이번 수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벌써 그 연간 수주 목표의 89%를 잠정 달성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HD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선 업황 자체가 조선 3사를 대표적인 조선 3사를 보시면은 이번 1분기까지만 해도 수주 물량이 올해 목표치의 33%를 벌써 달성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캘린더를 보시면은 오늘도 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여기는 또 해운이 떴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도 꼴은 여기도 해운이 떴고, 그 계속 실적이 아주 좋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 종종 뜨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는 반도체를 뽑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디램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I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AI의 성능을 견디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그 HBM이라는 반도체인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HBM이
DDR5보다 가격이 5배나 비싸다고 해요. 딱 그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딱 5배가 비싸다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그 전달률도 좋고, 전달 속도도 빠르고, 이거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근데 삼성전자도 좋은데, 근데 그거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앞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이 버퍼가 없는 버퍼리스 이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래서 2025년 말 정도부터 공급을 할 거라고, 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더 있는데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해외 반도체 투자를 나선다고 하는데,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를 보시면은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인수합병 관련을 해서 아무래도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네, 이것도 아마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강한 테마를 보시면은 소재가 있었고, 후공정 장비, HBM, 그 다음에 부품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HBM 같은 경우에는 자주 HBM과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이는 테마들이라서, 네, 아무래도 이쪽에서 그 수급이 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강한 테마로는 자동차를 뽑았는데요. 저희가 자동차로 뽑은 자동차 테마 중에 저희 탑 20에 대왕강업, 그다음에 알맥, 그다음에 금호 HT가 있었습니다. 이 알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알루미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변동성이 강해서 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대형광업과 금호 HT도 있었는데, 저희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현대기아차에서 상반기 미국 내에서 판매 신기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친환경차가 전체 판매량 중에 16%라는 거는 16%면은 6대 중에 한 대라고 생각해 보니까 더 와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6대를 팔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대는 친환경차라니까. 이 친환경차에는 전기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친환경차가 잘 팔린 이유가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6와 그다음에 아이오닉 5, 이런 그 전기차 라인이 성공을 하다 보니, 네,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보시면은 테슬라가 7% 오르고, 그다음에 리비안이 17%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저희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인도 차량 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83%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원래 예측하던 기록보다 44만 5천 대를 훨씬 웃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많이 는 원인 중에서는 그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그 가장 큰 이유가 가격 인하로 인해 가지고, 네, 인도량이 는 영향이 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 리비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중국 쪽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아무래도 잘 살펴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뽑은 테마는 2차 전지가 있었는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 탑 20에 든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골고루 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뽑았는데요. 2차 전지는 그 아무래도 오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새만금을 저희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그 새만금 내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경쟁 지역도 많은데 새만금에서는 여기 지난달 28일 투자진흥지구로 새만금이 지정이 되면서 소득세, 법인세가 3년간 100% 면제된다는 인센티브도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아낀 만큼 이제 또 기술 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경쟁력을 갖춘 곳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장마감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